저는 임신 8개월에 뱃속에 아기를 사산했습니다. 네네. 제가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에 그 진통처럼 배가 굉장히 아팠는데 제가 잘 모르고 누워 있었더니 괜찮아져서 병원에 그날 가지 못했고 다음날 태동이 없어서 가니까 이미 아이가 심장이 멈췄다고 들었습니다. 아이가 좀 컸기 때문에 수술을 했으면은 충분히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저의 그 무지함과 잘못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에, 그리고 아기의 마지막이 제 뱃속에서 숨이 끊어지면서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좀 괴로움과 자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제가 버티고 있는 거는 그나마 뭐 추후에 2년이 되면은 아기가 다시 저에게 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바도 있는데, 이런 제 생각이 결국에는 욕심이고 집착이어서 아기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극락에 가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닐까도 스스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됐죠? 나이가? 38입니다. 38이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은 육체적으로는 아직 아기를 한두 명 더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? 조금 늦긴 했지만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가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. 자, 첫째,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 아기를 가졌는 산모의 배를 누가 발로 찼다든지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줬다든지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다리가 부러지듯이 팔이 부러지듯이 뱃속에 있는 아직은 나이 일부니까 그 아이가 다칠 수가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사산이 됐다 할 때는 내가 조금 부주의했구나 하는 이런 책임감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내가 특별히 그렇게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해칠 어떤 그런 정도의 행동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뭐 회사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, 배가 좀 아팠다,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뱃속에서 생명이 끊어졌다, 사산을 했다. 이럴 때는 이제 자기가 자꾸 집착을 하죠. 내가 어제 배 아플 때 바로 갔으면 혹시 괜찮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하나 있으니까 지금 자꾸 미련이 생기고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정도, 그러니까 작은 외적인 어떤 영향이죠. 막 누구라도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영향이 아니고 아주 미세한 영향을 받았는데도 아이가 사산이 됐다고 할 때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아주 충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좀 굉장히 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약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아주 미약한 상태로 죽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수술해가 겨우 살아났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
장애라든지 안 그러면 신신미약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? 없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?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애가 태어났는데 신체 이상이 있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어떤 미약하다고 우리가 뭐 살아봤자 힘드니까 죽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살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. 살인이 된다. 그런데 내가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뱃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내가 사산이 됐다 할 때는 그것이 그런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더 자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자연스러움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?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요즘 환경운동을 할 때 우리가 생태 보존을 할 때요. 화면이 안 움직이는데 소리 나가나? 생태 보존을 할 때, 만약에 겨울에 산에 있는 토끼라든지 노루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,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을 가까이로 올 때는 옛날에는 그걸 다 먹을 걸 줬거든요. 그것을 자연보호라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국립공원 같은 데서 일체 인위적으로 못하게 합니다. 즉, 먹을 걸 주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죠. 그 이유가 어딨냐 하면 그것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. 자연스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산이 된 경우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특별한 어떤 외부적인, 즉 일부러 아기를 지우려고 약을 먹었다든지 누가 발로 찼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닐 때는 이거는 자연스러움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. 자연의 일부로. 그래서 만약에 낳는데 굉장히 심심이 미약한 상태다. 심장이 아주 약하다. 그래서 왜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막 이렇게 하다가 온갖 치료 행위를 했는데도 뭐 1년 만에 죽거나 3년 만에 죽거나 5년 만에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태어날 때 미약한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처를 취해야 되지만은 이미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산을 했을 때는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.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두 번째 아이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자세가 저는 좋다. 이거는 본인의 어떤 죄책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죄책감은 옛날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 따라 죽지 못한 아내가 큰 죄책감을 갖고 죽지 못해서 산다, 미망인이다. 이런 말을 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아이를 해친 게 아닌 거예요. 그렇다고 또 어리석어서 막 먹는 걸 아주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해가 그런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저는 지금 질문자가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. 그래서 오히려 신신미약으로 태어나느니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명을 다했다.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시 아이가 건강하게 생성되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아이가 생길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자궁 기능이나 이런데 나한테 신체의 즉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임신 4, 5개월 정도 지나면 휴가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보호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어떤
경험으로 삼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교수님, 그리고 하나만 더 네네. 여쭤보면, 네네. 네. 이 아이를 뭔가 다시 나에게 온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괜찮은 걸까요? 아이는 지금 아직 자아가 없거든요. 자아가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. 생물학적으로 사람 모양은 됐지만 자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다시 나에게 온다 할 때는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자아가 형성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나의 생각일 뿐이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가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아가 형성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 육체적으로, 그러니까 우리 말에 컴퓨터로 말하면 기계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내가 필요한 앱이 아직 안 깔린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되려면 내가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이 거기에 깔려야 내가 눌리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잖아요. 그냥 이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계일 뿐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기계는 이 기계를 가져오든 저 기계를 가져오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. 그냥 기계일 뿐이니까. 거기에 앱을 깔아야 이건 내 컴퓨터다, 이건 네 거다.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새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되면 엄마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아이가 자아가 형성이 돼야 이제 내 아이다, 뭐 애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사산된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몸을 추스리고 건강해서 새로운 아이를, 그 새로운 아이가 그 전 아이가 같았냐 다르냐는 것은 나의 구분이에요. 그건 같았냐 다르냐 하고 구분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컴퓨터를 살 때 그냥 같은 품질의 컴퓨터가 여러 개 있는 이 컴퓨터를 가져오나 저 컴퓨터를 가져오나 가져와서 이제 내게 되는 거지. 그 컴퓨터 자체가 이 컴퓨터가 깨지면 저 컴퓨터가 이 컴퓨터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. 네,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가 잉태되면 되는 거예요.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 것은 다 자아를 전제로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네, 제가 제 생각에 갇혀가지고 계속 저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한 면이 있었는데,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위로도 많이 됐고, 제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. 지금 이대로 좋다. 나의 첫 필사노트.